정리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좀 해주세요. 잠원동 동화에서 잠원동 반포로 다시 노원 한신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네. 같은 마을에 오래 산 것이 특별히 비판할 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잠원동 동화에서 지금까지 사시더라도 노원 한신에서 사신 것과 부동산 가격에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원 한신 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20년 된 아파트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던 한신 사지구 재건축 시행되던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노원 한신 아파트까지 같이 재건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공유해가지고 갑자기 재건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노원 한신에 들어갔던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헌재가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에 이정석 검사 탄핵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죠. 마지막으로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중성 검사는 헌재가 비인의 인정이 된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19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종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재판 관련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기록을 헌재에서 요구하면 제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법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소송법적인 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 공무원들의 파면이 2023년도에 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증거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예컨대 검사가 1억 정도의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검사 증거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으니까 파면을 못해요.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또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서 탄핵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1억 사기를 쳐도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검사에 대해서 파면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같은 취지로 그 자료가 확정 판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좀 받아서 탄핵 심판 취지에 맞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억 사기를 쳐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합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단정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